자, 오늘 오후 4시부터 채널A 방송을 통해서 1대1 지금 맞수 토론이 열립니다. 첫 번째 코너는 김문수 대 한동훈,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너는 김문수 대 안철수가 열리고, 내일은요 한동훈 대 홍준표, 홍준표 대 한동훈. 그러니까 이게 다 열리는 겁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좀 특이하게 지금 일단 이 1대1 토론 방식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이제 4명이 다 함께하는 토론이 열리게 되죠. 굉장히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계승자를 자처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떨어지면서 이거 지금 대선판에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즉 윤 대통령을 점점 이제 잊혀져 가는 거 아닌가? 라는 흐름들이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선판이 만약에 오늘 내일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요동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희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리퍼블릭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1000명을 전화 면접을 했습니다. 전화 면접이라는 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0명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률이 16%입니다. 꽤 높은 응답률이죠. 일단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들만 갖고서 적합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김문수 12%, 안철수 7%, 한동훈 16%, 홍준표 15%, 없다가 42%, 한동훈 16%로 1등, 홍준표 15%로 2등, 김문수 12%로 3등, 안철수 7%로 4등. 자, 근데 국민의힘 누리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을 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봤더니 아까 16%로 1등을 했던 한동훈이 22%, 홍준표 23%, 1%포인트 차이로 홍준표가 1등, 한동훈이 2등, 23, 22. 그 다음에 김문수는 1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안철수는 6%. 이걸 보면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여당 후보 중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3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김문수 후보 3등으로 떨어졌고, 지금 한동훈, 홍준표 이 두 사람이 지금 아주 치열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결과 아닌가요? 내일 두 사람이 2번 토론을 갖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거로 보여집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보수 유권자들이 기존에는 야, 니 반탄이야, 너 찬탄이야, 뭐 이런 걸로 이제 갈라서 생각했다면, 야, 그게 지금 뭔 소용이야, 지금. 대통령 지금 집에 가 있는데, 가서 뭐 다 이기고 돌아왔다 그러고, 뭐 내가 3년 하나, 5년 하나, 뭔 상관이냐 그러고, 저런 판에 또 신당도 만들겠다는데, 이게 있자, 이제 대통령. 과거로 있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동안은 윤 어게인, 윤 지키자, 뭐 이런 거 했다가, 가만보니까 이분이 지금 신당도 만든다고 그러고, 뭐 지금 택도 없이 이기고 돌아왔다 그러고, 이제 좀 거리를 두는 거예요. 딱 이제 대통령 권한이 떨어지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안 찾아간답니다, 요즘은. 예전에 한남동에 있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막 가서 막 사진도 찍고 했는데 지금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요. 요즘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점점 유권자들도, 야, 우리끼리 싸워봐야 뭐하냐. 지금 저쪽에 있는 이재명 후보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찾아야지. 이런 걸로 생각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 전략적으로, 야, 그건 됐고, 이제 끝났고, 자, 그러면 본선에서 누가 이기는데, 누가 이재명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자, 이거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지난 이 대선 때 본인이 득표했던 47%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변해요. 안 바뀝니다. 똘똘 뭉친 거죠.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다시금 똘똘 뭉쳐 지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은 지금 뭐 형편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 명이 일단 딱 되고 좀 중도층들을 좀 끌어오면 저는 뭐 비슷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죠. 그 변화가 탄핵 찬반보다는
누가 이재명과 맞서서 경쟁력 있는가 거기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꽤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배신자 프레임 등등이 있었지만 사실 뭐 이재명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 누가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판단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참 한덕수 대행은요 어제 한미연합사를 방문해서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 딱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좀 한덕수답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뭔가 조금 정치적인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지금 추경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그러면 이날 아마 한덕수 대행이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날요. 근데 하필 또 이날 국민의힘 2명 경선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뭐 오늘 저 해서 50% 넘어가면 그냥 확정이 되는데 2명이 결정이 돼요. 그날 하필 또 한덕수 대행이 뭔가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친윤들에서 한덕수 대행을 지금 띄우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제가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고건, 뭐 반기문, 그다음에 이런 분들 경험을 했는데 정치는요 현실입니다. 현실이란 게 뭐냐면 돈과 조직이에요. 이 안철수 의원은 돈이 그렇게 많아도 저게 힘들지 않습니다. 조직이 없잖아요. 조직이 없다는 거는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혼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뜨는 겁니다. 선거하려면 누가 주변에 누가 있어야 돼요. 도와준 사람이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참모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경호원도 있어야 되고 그 돈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나가면요 그 돈 다 자기가 내야 돼요. 다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보니까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나가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2주 만에 드랍했습니다. 돈 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덕수 대행 그래서 본인 뭐 처갓집이 좀 잘 산다고 하는데 자기 돈 쓸까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반기문 전 총장이나 고건 전 총리는 측근들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한덕수 대행은 아무도 없습니다. 측근이. 아무도 안 따라올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 무소속으로 가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당 행위죠. 아니 당내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후보들 4명이 다 뭐 전체 큰 파일을 크게 하기 위해서 뭐 단일화 논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면 한대행 저한테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제가 갈게요 이야기 안 합니다. 국민의힘은 조직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하러 한대행한테 가나고요? 안 가죠. 그리고 압도적인 지지율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한대행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붙었을 때 거의 뭐 붙었다.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 또 모르죠. 비슷한데 뭐하러 거기 가냐고요. 그리고 시간도 너무 없어요. 그냥 한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여론조사 못합니다. 왜? 안심번호를 받아야 돼요. 이 선관위로부터. 그게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 단일화할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 국민의힘이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쬐끔 뽑아놨는데 무소속 후보한테 준다? 그럼 국민의힘이 해체해야죠. 있을 이유가 없죠. 또 더군다나 중요한 건 맵집이 있어야 돼요. 권력 의지와 맵집이 있어야 돼요. 한덕수 대행 지금은 뭐 없지만 딱 나오면 야당에서요 아마 파상공세 벌일 겁니다. 특히 그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무속이나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 그거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면 간단치 않습니다. 그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 대행이 지금이라도 좀 합리적인 선택을 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평생 공직에 있었는데 이 정치판은요 진흙탕입니다. 진흙탕. 보세요. 지금 지난번 토론회 때 저 홍준표 후보가 내가 정치 선배라서 질문하는데 그 키 높이고도 왜 신어요? 그러고 그 머리 생머리예요?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데가 이 정치권이에요. 그리고 뭐 집안 모두가 다 제가 옛날에 한번 대선 후보 한 분을 만나뵈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선 후보 딱 나가니까 광화문 사거리에 빨가벗고 서 있는 기분이 들어요. 자기 정말 치부 가족들 이야기 전부 다 공개되면서 나중에 그분 딸이
밤에 찾아와서 울면서 아빠 우리 그만하자. 이거 지금 우리 이렇게 못 산다. 그만하자. 그 딸이 그냥 밤새 우는 바람에 결국 드랍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보십시오. 그냥 탈탈 털리잖아요. 지금 한동훈 후보 보십시오. 뭐 그냥 탈탈 털리잖아요. 근데 그거 견뎌내잖아요. 힘은 뭡니까? 팬덤이 있어야 돼요. 그 지지하는 강력한 층들. 아니 10시간 좀 11시간 만에 30억 모으는 그런 팬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직이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과 보좌진들 뭐 사무실 뭐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택도 없습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그냥 붕 떠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 저는 한대행에 대한 출마론이 지금도 저는 잘 믿기지가 않아요. 글쎄 과연 이 정치 현실을 좀 알면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께서 또 어떤 의지가 강해서 하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한번 요거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진짜 출마를 할지 안 할지